목생목으로 지식을 개발했으면 목생화로 전달을 해야죠. 그러면 목생화는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요. 그러니까 목으로 내가 아는 거예요. 지식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화로다가 전달을 하는 거죠. 쓴다는 의미세요. 그러니까 안다, 배우다, 알았다라고 하는 인식 동사, 그리고 화는 행위를 하는 거죠. 생활에 나가다, 행위 동사예요. 합쳐서 우리는 사회생활이라고 해요. 간목은 나를 아는 것이니까 내가 나를 조정해 나가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갑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 능력을 내 스스로 개발해서 살아가다. 이것이 이제 갑병이에요. 근데 이 병화가 들어있으면, 이 속에는 을목이 들어있어요. 을목의 상징도 마찬가지죠. 을목도 내가 아는 것이 생겼다. 내가 배워서 아는 것이 생겼으니까 역시 외부로 발휘하는데, 이 을목이 발휘하는 것은 내가 남을 조정하거나 남이 나를 조정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간목은 나를 아는 것이고 내가 스스로 나를 쓰는 거라면 을목은 남에게 쓰는 거죠. 남을 조정하거나 남이 나를 조정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을목은 남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을병이라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남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거죠. 상대의 능력을 활용한다는 의미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능력을 전달하는 것이 있고, 간목이라면 상대의 능력을 전달받아서 같이 섞어서 활용하는 것은 을목이다. 그러면 간목이라는 것은 전달적 개념이 들어있고, 을목이라는 것은 소통적 의미가 들어있어요. 을목은 소통을 하려고 하니까 회의가 필요하겠고, 간목은 전달을 하려고 하니까 교습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남의 삶을 살펴서 내 삶이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느냐, 이것은 을병에 들어있어요. 내 의지를 내가 막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갑병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남의 삶을 봐가면서 거기에 맞춰서 표현을 하는 것은 을병에 들어있고요. 그러니까 갑병이라고 하는 것은 전달자로서는 상당히 보수적 성격이고, 을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의 능력에 따라서 내가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들어있으니까 이 을병은 적용 능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을병이 되면은 사고력이 매우 유연하겠죠. 유연한 사고력. 그리고 분석 능력, 판단 능력 등을 통해 가지고 문제 해결을 해 나가거나 상대의 능력을 파악해 가지고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을목이 인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다라고 한다면은, 민원인이 이제 인허가를 받으러 왔다. 그러면 검증해보고 조사를 해보고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간목이 인허가 관련 공무원이다 이러면은 이런저런 조건에 맞게 하라고 지시를 하겠죠. 그러니까 간목은 교습 능력이라고 하는데, 나에게 맞게, 네가 나에게 맞게 맞추어라. 지시하는 거예요. 이 조직에 맞게, 이 법에 맞게 네가 맞추어라.
을목은 당신의 상황에 맞게 어떻게 하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설팅 행위죠. 을목은, 간목은 교육적이에요. 전달적이에요. 간목은 나에게 맞게, 법에 맞게, 우리 규칙에 맞게, 이걸 얘기하죠. 을목은 당신의 형편에 맞게, 당신 상황에 맞게, 당신 능력에 맞게 하시라. 이거를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목생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통변할 때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반대로 나타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갑정도 내용은 똑같아요. 갑정도. 을정도 내용은 똑같은데 단지 갑병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이고 정신적이라는 것이라면은 갑정이나 을정은 기술적이고 행동을 말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목생화라고 하는 것은 지식과 정신 그리고 행동과 기술로 나누는 거예요. 병화를 정신과 지식, 정화를 기술과 행동으로 나누죠. 그러니까 간목이 병화를 만나면은 지식 전달 요소, 정신 전달 요소가 되고요. 간목이 정화를 만나면 기술화가 되었고 행동화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갑병을 교육이라고 한다면 갑정은 훈련이라고 하죠. 을목과 병화도 이제 마찬가지로 정신과 지식이죠. 그런데 을목과 정화도 기술화가 되었고 행동화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간목이 정화를 만나면은, 간목이 정화를 만나면은 이렇게 행동하세요 하고 지시를 한다면은 을목이 정화를 만났다 그러면은 이렇게 행동하시는 게 더 좋겠어요 라고 해요. 훨씬 더 소통적이죠. 만약에 연기학원을 한다 그러면 갑병보다 을정이 더 잘하겠죠. 왜? 을목은 항상 관객을 의식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명리학을 공부를 하는데 병화로다가 명리학을 공부한다라면은 돈벌이를 잘 못해요. 근데 정화로다가 명리학을 공부를 한다면은 이 사람은 이 명리학을 기술로 받아들이니까 돈벌이를 잘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갑병과 갑정은 똑같은 걸 바라다 보는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갑병은 생각을 하는 거라면 갑정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대화를 할 때도 모든 행동을 생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모든 행동을 행동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의미가 달라요. 이 갑목, 갑병과 갑정 이 둘은 많은 대화를 해야 융합이 되는데 융합되기 이전에 논쟁을 먼저 해야 돼요. 그 논쟁을 하는데 평생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논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논쟁이란 참 좋은 건데, 좋은 게 맞는데, 논쟁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다르게 나와요. 만약에, 갑병과 갑정은 우리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우리라는 것이 들어있어요. 나라는 것이 들어있어요. 을목과 병화는 너라는 게 들어있어요. 세상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시장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고객이라는 게 들어있죠. 여기는 항상 상대를 바라보는 시각이 있고요. 여기는 나라는 시각, 우리라는 시각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을병과 을정은 세상에 이런 것을 맞추기 위해서 세상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 고객들이 지금 선호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말한다면은 갑병이나 갑정은 뭘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아마 내용이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을목은 상대를 보는 것이고, 갑병은 내가 작용을 먼저 하고, 반작용은 외부에 쏘는 거죠. 을목은 밖에서 오는 작용을 보고 나서 내가 거기에 맞추어서 반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을목의 목생화는 상담 능력이 뛰어나고, 간목의 목생화는 지시를 한다거나 강요하는 능력이 뛰어나요. 그런데 상대를 오해하는 능력은 을목의 목생화가 뛰어나고요. 자기를 오해하는 능력은 간목의 목생화가 뛰어나요. 간목이 나는 누구다라고 했는데 그 말이 과연 맞는 말이냐는 거죠.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나 기술적으로 대우를 받고 싶은 사람이 있고요. 지식적으로 대우를 받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대개 일본이나 서양 쪽으로는 기술적 대우를 받고 싶어요. 그렇지만 동양에서는 어때요? 지식과 정신력으로 대우를 받고 싶어 하죠. 우리는 지난 500년 동안 세국정책이라는 문화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이죠. 서구 문명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갑병을 하려면은 모토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자기가 자기를 잘 알아요. 내가 쓰는 것을 어떻게 쓰는지 잘 안다는 뜻이에요. 모토가 있어야만이 내 정신과 내 지식이 남에게 활용하면 그것이 남에게 어떻게 전달되어 된다라는 것을 알고 교감하는 거예요. 그럼 을정을 하려면 기토가 있어야죠. 교감을 해야 되는데, 외부와 교감을 해야 되는데, 행동 규칙에 대한 인지 능력을 구비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거꾸로 되어가지고, 갑병이 만약에 기토가 되어 있거나, 을정이 만약에 무토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갑병이 기토로 되어 있으면 자기가 지식만 가르쳐 주면 되는데 행동이 잘못되면은 상대의 행동이 잘못되면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서 안 하게 돼요. 원래는 간목은 지식을 보여주면 되는데 무토가 아니라 기토가 있으니까 행동이 불편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을병은 무토가 있어야 되고, 을병은 무토가 있어야 되고, 갑병도 무토가 있어야 되고, 갑정이나 을정은 기토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상대가 원하는 지혜로움이 무엇인지, 내가 원하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갑병은 내가 나를 아는 것이고, 을병은 상대가 원하는 것을 아는 거죠. 갑병이 무토가 있으면 내 기준이 상대에게 어떻게 전달돼야 된다는 교감 능력이 있는 것이고, 을병이 무토가 있어야 상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근데 을정은 기토가 있어야 알 수가 있어요. 가령 내가 유치원 선생이라고 하면은 무토가 있어야만이 아이들이 원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유치원 선생인 자기가 원하는 거를 아이들한테 요구할 거예요.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선생이 아는 게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무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을병의 목생화는 무토가 있어야 전달받을 자가 원하는 것을 아는 것이고, 갑병이라고 하는 것은 무토가 있어야 전달할 자가 원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상하가 나누어지기 시작하고 간격과 관계가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토라고 하는 것은 사회가 원하는 것을 알고 상대가 요구하는 것을 아는 것이 무토예요. 상대가 원하는 대로 전혀 하지 않는 것은 기토로 바뀐 것도 있지만, 바뀌지 않았어도 항상 같은 자리에서
반대어가 존재한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강요하는 엄마는 갑병이고요. 서비스가 좋은 엄마는 을병이 되겠죠. 그렇지만 세상에는 강요를 하는 사람도 필요하고요. 서비스를 하는 사람도 필요하죠. 그러면 소대장은 서비스를 해야 되나요? 강요를 해야 되나요? 소대장은 아버지처럼 해야 되고 선임하사는 엄마처럼 해야죠. 을병이라는 것은 상대의 요구를 안다는 것이고, 만약 을병이 기토로 되었다 그러면 상대의 인식이 뭔지 모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는 전달을 하는 거예요. 을병은 전달을 하기보다는 전달을 받으러 가야 되는데, 법을 세우는 사람은 갑병과 갑정이고요. 그렇죠? 그 규정과 규칙은 갑목이 정하는 거예요. 그럼 을병이 가서 갑목이 세워놓은, 갑병과 갑정이 세워놓은 규정과 규칙을 잘 지키나 안 지키나 가서 조사하고, 이것이 현실에 맞나 안 맞나 이런 것들을 이제 여론조사하고 하는 것은 을목이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같이 맞물려 가지고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너가 그것을 아느냐라고 하는 것이 통거예요. 병화는 무토, 정화는 기토. 그러니까 갑병이 무토가 있으면 내가 튼튼해야 이긴다는 것이고요. 을병의 무토가 있다는 것은 상대를 알아야 이긴다는 의미가 있죠. 기토는 내가 튼튼해야 이기는 것이고, 그러니까 갑정은 기술력이 내가 튼튼하게 발달돼야 된다는 뜻이고, 을정은 남보다가 발달돼야 된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여기는 경쟁력이 들어있어요. 상대평가가 들어있어요. 의미가 다르죠. 세상은 계속 변하고 있고, 능력도 절대 능력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동양 철학적으로 보면은 세상은 원래 모두 있었던 것이지, 최초, 발명이라는 말은 없어요. 모두 발견이라고 해요. 원래 있었던 거지, 최초라는 말이 없어요, 동양 철학에는. 그러니까 시초, 최초 이런 말은 없어요. 그래서 목생화의 통변은 목은 알다, 그 아는 것을 화로 생활해 나가다. 병화를 만나면은 지적 욕구, 정신적 욕구, 사람들의 생활 욕구를 충족해 주는 것으로 욕구를 들어주든지 전달하든지 하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어떤 문서를 받았다. 그러면 그 문서는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문서가 있고, 이와 같이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문서가 있겠죠. 그러면 이와 같이 해 주세요. 라고 하는 문서는 갑병이에요.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 것은 을병이 보낸 거예요. 이 물건은 이렇게 사용하세요 라고 하면은 갑병인 거고요. 갑정인 거고요. 이와 같이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더 효율적이고 좋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을정이에요. 그러니까 을정이라고 하는 것은 주문서와 같고요. 갑정은 사용설명서와 같아요. 그래서 물건은 사용설명서가 있고 주문서가 있다. 그래서 갑병에는 사람이 들어가 있다. 즉 나라는 자아가 들어가 있다. 을병에는 역시 사람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는 너라고 하는 객이 들어가 있어요. 갑정은 물건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사용하세요 라고 하는 사용 설명서와 같고, 을정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주문서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을정이 무토로 되어 있다 그러면, 을정은 기토가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무토가 되어 있다면
손님이 해달라고 해달라는 걸 해주는 게 아니라 고객께서 이렇게 원하지만 저렇게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라고 하니까 고객이 기분 나쁘겠죠. 상대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물건은 이건데 저 사람은 내가 원하는 물건보다 이게 더 좋다라고 강요를 하는 이런 오차가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정화에 만약에 이렇게 무토가 있으면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 요구하는 것이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다릅니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꾸 크레임이 걸리는 세상을 사는 거죠. 뭐든지 한 번에 되는 게 없어요. 만약에 원래 내가 오이 농사를 많이 지어갖고 오이를 팔러 갔더니 그 해는 오이값이 아주 똥값이 돼버리고 호박값만 막 오르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같다는 거죠. 그때 이제 유용지신이 나오는 거죠. 만약에 무토가 있으면은 이거를 그냥 생걸로 파지 말고 가공을 해서 팔아야 됩니다 라고 해서 이제 경금으로 합시다 하고 경금이 유용지신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가공하기 전에 저장을 할까요? 라고 하면 신금이 유용지신이 되죠. 그래서 저장법, 냉동법, 건조법, 삭히는 법 이런 어떤 그 저장 방법이 다 달라요. 그런데 이런 거 모르고 나 돈 언제 벌어요? 나 언제 죽어요? 뭐 언제 잘려요? 이런 거 묻잖아요. 시골 사람들은 언제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왜? 내가 한 것은 시간이 되면은 다 나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도시 사람들은 언제라고 하는 말을 달고 살아요. 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것은 항상 자연에 의탁을 하면 되는데 자연에 의탁하지 않고 의견이 분분한 사람들 간에 사니까 모든 것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육신이 개입되면서 오차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죠. 다시 통변을 하면은 목생하는 사회생활을 하다.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와 너가 만나다. 나와 너를 만났느냐? 내가 너를 만났느냐? 네가 나를 만났느냐? 내가 너를 만나러 왔으면 간목이고 네가 나를 만나러 왔으면 을목인 거예요. 그리고 서로 만났으면 내 뜻을 네가 받을래? 네 뜻을 내가 수용할까? 이걸 얘기하는 것이 무토와 기토죠. 그 용어는 사회생활 그리고 조직생활을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니까 교육도 하고 설득도 하고 행정도 하고 그렇죠? 인사관리 이런 것들도 만나죠. 그래서 경쟁도 하게 되고 검증도 받게 되죠. 이것이 맞다 불합리하다라고 하는 판정이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이때 배합이 맞나 안 맞나 궁합이 맞나 안 맞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조건들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검증과 경쟁 그리고 존대 이런 것들은 모두 목생화에서 발생을 해요. 그래서 수생목으로 배웠을 때는 수생목으로 배울 때는 그냥 우열을 가리기 위해서 수평적 경쟁관계라면은 그것을 배운 거를 쓸 때는 목생화로 써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실력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라 수생목으로 자기 실력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라 환경도 잘 만나야죠. 만약에 나는 정화를 쓰고 싶은데 병화를 만난다거나 병화를 만나고 싶은데 정화를 만나게 되고 이런 것들은 이제 환경이 잘못되는 거죠. 간목이 정화를 쓰고 싶은데 정화는 뭐예요? 몸을 쓰는 거고 기술을 쓰는 거니까 몸매도 자랑하고 싶고 육체도 자랑하고 싶은데 병화를 만나니까 마음이 고우시네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병하러다가 마음도 곱게 쓰고 나는 공명사상도 열심히 공부해서 지식도 출중한데 정화를 만나가지고 기술이 있네 없네 뭐 외모는 좋네 나쁘네 이런 식으로 시비가 걸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환경에 순종해야 돼요. 지혜롭게 살려면은 환경에 순종해라. 그러면 순종을 해서 살려고 했더니 역행을 한다. 개갑으로 수생목을 하려고 했더니 임갑으로 전쟁터로 간다. 이렇게 되면 이제 순해서 되면 안 되죠. 수생목이라는 것은 무토, 기토. 나는 누구인가를 아느냐, 모르느냐. 목생하의 무기토는 세상이 어떤가를 아느냐, 네가 그것을 아느냐. 목생하는 이미 세상으로 나가기 때문에 설령 그게 기토라고 하더라도 세상에 필요한 것을 네가 아느냐. 무토도 세상에 필요한 것을 네가 아느냐. 이거예요. 수생목에서 토는 네가 너를 아느냐. 목생하에서 토는 세상에서 필요한 것을 네 자신이 누구인지 네가 아느냐. 세상에 필요한 게 뭔지 너가 아느냐. 그러니까 세상을 아느냐 이렇게 묻는 게 목생화예요. 그러니까 수생목, 목생화가 안 되는 사람들은 마치 세상에 머물 까닭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같죠. 세상에서 네가 누군지 아느냐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목생화 운이 오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한다. 그런데 자기는 자기의 근본도 모른다. 그러면 세상에서는 나를 필요로 하지만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하던 대로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하는데 여기서부터 오차가 발생하기 시작하죠. 내가 왜 필요한지를 모르는데 남은 나를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수생목의 토는 내가 나에게 필요한 것을 아는가. 목생화는 남이 나를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가. 그러니까 수생목을 잘못하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필요한 자기 행위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마음이 망가지는 거죠. 목생활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남에게 필요한 자기를 만들지 않았으니까 대인관계, 인간관계가 망가지는 거예요. 나와 내가 망가져서 그렇죠? 우울증이 걸리죠. 내하고 남과 관계가 망가지는 것은 부적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부적응 환자냐, 혼자서 겪는 우울증 환자냐. 그래서 나와의 관계가 잘못되면 우울증 환자가 되고요. 목생화가 잘못된 것은 나와 남의 관계가 잘못되니까 부적응 환자가 되고. 내가 부인과 자주 싸우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가 몰라서 싸우느냐, 상대가 원하는 것을 내가 몰라서 싸우느냐, 둘 중에 분명히 하나일 것이다. 수생목이 잘못되면 남편이 원하는 것을 부인이 모를 수 있지만 목생화가 잘못되면 남편의 요구가 잘못된 것일 수가 있죠. 근데 수생목, 목생화가 아예 없으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생화가 잘못되면 관계가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갑병, 갑정이라는 목생화가 잘못되면 내가 저 사람에게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을병과 을정이 잘못되면 상대가 나를 필요한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나를 만나고 내가 상대를 만나는데 결국 내가 상대를 만나러 가느냐, 갑목. 그렇죠? 상대가 나를 만나러 왔느냐, 을목이에요. 이렇게 갑을목을 구분을 하지만 수화기제에 의해 가지고 병화가 더 왕하면은 을목이 주인이 되니까 상대가 나를 만나러 온 거예요.
근데 개수가 더 왕하다라고 하면은 간목이니까, 기준이 간목이 되니까 내가 상대를 만나러 가는 거죠. 이렇게 수화가 기준인 것은 심적, 마음으로 잡는 거예요. 간목과 을목으로 잡는 것은 행동과 존재로 잡는 거예요. 비존재라고 하는 사고방식도 결국은 존재론이에요. 수화로 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 것이죠. 화가 많으면 을목이니까 환경에서 요구하는 것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요. 수가 많으면 간목이니까 내 능력을 전달하도록 하라는 뜻이죠. 둘 다 있으면 둘 다 하도록 해야 돼요. 내가 만약에 기업을 하는데 사주에 화가 없으면 상대의 요구를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기업을 하더라도 문을 닫아놔야죠. 잠궈놔야죠. 또 아예 사람들하고 소통이 안 되는 곳으로 도망도 가야 돼요. 다리가 있으면 사람들이 건너오지 못하도록 끊어 놓아야 돼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속이 터져서 죽게 만드는 것이 마케팅 방법이겠죠. 그래서 수생목, 목생화를 합치게 되면은 아는 것을 가지고 만나러 가자요. 수생목, 아는 것을 가지고 목생화로 만나러 가자. 이것이 교류죠, 교류. 그러니까 교류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화로 얘기하는 거예요. 병화. 교류를 하려고 하니까 을목으로 설득이 필요하다. 그러면 설득을 하려고 하니까 아는 것이 있어야 되니까 간목으로 지식을 닦아야 된다. 그러면 그 아는 것 속에는 진심이 담겨야 되니까 개수가 필요하다. 그 진심에는 내 진심만 필요한 게 아니라 그동안에 쌓이고 쌓인 남의 진심도 필요하니까 임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것들이 필요한 거죠. 처세라고 해서 말만 잘해서는 되는 게 아니고 행동도 아름다워야 되니까 정화도 있어야 돼요. 그러면 간목이 없으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필요한 것을 알아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박사학위는 받을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만 하면 돼요. 결국은 목생화면 하면 돼요. 목생화를 하기 위해서는 수생목이 필요하죠. 둥근 원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어느 자리에 태어났느냐. 이게 이제 월령이라고도 하고, 용신이라고도 하잖아요. 그거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개를 조합한 거예요. 그래서 목생화를 용신이라고 하고요. 수생목을 희신이라고 해서 을목이 하는 일은 사람을 설득하는 일이고, 그러기 위해서 임수가 있으면 전통도 가져오고 외부 문화도 가져오고, 개수가 있으면 자기의 진심도 필요한데 설득을 위해서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정화가 있으면 행동도 잘 해야 되고, 그렇죠? 병화가 있으니까 교류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을목이 하는 일은 설득이에요. 그러니까 을목이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선교사가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야 되니까 간목처럼 보이죠. 근데 사람의 마음을 받아들인다고 계산하면 을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생목, 목생화 분야에서 오행의 뜻을 이은 것이죠. 수는 지식이요, 목은 아는 것이고, 화는 사회에 나가서 전달하는 것이다. 개수 속에는 전통이 들어있고, 임수 속에는 전통이 들어있고, 외부 문명이 들어있고, 개수 속에는 나의 진심이 들었으니까, 이건 둘 다 지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간목인
내가 아는 것이고, 을목은 남을 설득하는 것이고, 병화는 소통과 교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소통과 교류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을목이 정화를 만나면 육체적이고 기술적이다. 그러니까 정화는 기술이요, 물건이요, 행동 교류에 들어가고요. 병화는 정신적 교류, 지식적 행동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는 지식, 목은 알다. 그러니까 목은 알다 했으니까 여기는 학력과 경력이 들어가고요. 화는 소통과 교류와 활용이에요. 그 중에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기술적 행위, 육체적 행위, 물건적 행위에 들어가고, 병화는 인간적 행위, 정신적 행위. 그리고 을목은 설득 행위. 간목은 내가 아는 행위. 내가 아는 습득 행위. 그것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간목이 병화가 있으면 설득에 필요한 것을 아는 것이죠. 을목에 개수가 있으면 설득을 해야 하니까 습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 그래서 을목한테 만약에 병화는 없고 개수만 있다면 설득을 통한 교류를 해야 되는데, 교류는 하지 않고 습득만 하는 것과 같아요. 간목에게 병화는 있는데 개수가 없으면 습득은 하지 않고 교류만 자꾸 하려고 하겠죠.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과거에 어떤 추억을 이야기하다가 슬픔에 빠져서 우울증이 걸리는 것은 임수에 기토가 있으면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임수가 전통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임수를 슬픔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 인식이 이 속에 들어가야 돼요. 임수는 무토로 받아들이라고 했죠. 그런데 기토로 받아들이니까 이런 부정적 요소로 받아들이는 게 되죠.